한국의 협동조합 역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것을 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외국의 사례들도 대단히 많으나 우선 한국의 생협 운동사를 좀 보고, 특별히 YMCA, 일제 때 시작했던 YMCA 운동, 그리고 이상촌 협동조합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 협동조합이 처음 출발한 것은 1972년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한강 홍수 피해가 있었죠. 저는 그때 초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원주에서 이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이 물에 잠겼죠. 이때 독일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신흥협동조합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실리소비자협동조합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이게 우리 한국에서의 1970년대 첫 번째로 시작된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유럽은 로치데일 협동조합으로 시작을 했고, 이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은 영국과 독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비자협동조합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거의 동시대에 시작을 했지만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협동조합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방이 되고 나서 시작된 게 농협협동조합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농협은 관제화되어 버렸고, 결국 민간인들 또는 조합원의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협동조합은 1972년 남한강 홍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신흥협동조합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의 협동조합은 그럼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20년 5월 15일 목포 소비조합으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목포에 첫 협동조합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에 중일전쟁까지 자주적 협동조합 운동으로 활발하게 목포를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났죠.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 있었기 때문에 농촌을 위한 협동조합 운동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협동조합을 시작했던 선각자들이 덴마크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덴마크에는 국민고등학교 또는 백성대학 이런 학교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협동조합을 교육하고 협동조합을 확산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85%가 농민이었던 한국은 덴마크를 모델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의 모델을 가지고 농촌에 확산을 시켰는데, 일제는 이제 대동아전쟁을 일으키고 진주만 전쟁을 일으키면서 1937년도에 전시체제로 모든 체제를 바꾸면서 협동조합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종교단체법을 만들어서 이런 모임을 다 해체시키면서 협동조합이 침체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협동조합의 지도자들이 덴마크에 가서 배워왔는데, 이 덴마크는 인구가 340만 정도였습니다. 그중 340만 중에 119만 명, 약 120만 명이 농촌에 정주를 하고 있었죠.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40%가 농촌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남한의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덴마크가 1851년 리스링게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국민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는 7세부터 14세까지는 의무교육이었고 중학교 진급은 10%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나오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거의 100%가 다 움직이지만, 덴마크는 당시에 10%만이 중학교에 진급을 하고 나머지는 농촌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18세부터 25세의 청년들은 농촌에서 교육받고 농촌에서 어떻게 협동조합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던 겁니다. 1870년 미국과 러시아가 밀과 감자를 대량으로 유입하면서
미국에서는 미리, 러시아에서는 감자가 대량으로 유입되게 되면서 곡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곡물가가 폭락되면서 덴마크는 농민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했던 게 축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제품인 버터의 질을 개선하고 최초의 제조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이게 예덴 버터입니다. 예덴 버터. 아마도 에덴 동산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덴 버터를 만들므로써 이제 유제품 생산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낙농협동조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낙농협동조합을 보급하고 낙농뿐만이 아니라 또한 돼지를 키워서 그 돼지를 도축한 그걸로 만든 베이컨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덴마크는 농촌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결국 이 만든 제품을 버터와 베이컨을 영국에 수출함으로써 덴마크는 이제 아주 풍요로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1920년에 농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빈민을 구제하고 노인연금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국가는 협동조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자주의 정신으로 협동조합이 이루어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았던 것이죠. 한국은 이걸 보고 덴마크에서 배워서 한국의 농촌을 개혁하고 혁신하고 협동조합화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협동조합의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해방 후 평안도에 있었던 오산학교 소비조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홍동에 있는 그거와 같은 노선에 있는데 이창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이창갑이 해방 후에 홍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때 이창갑과 함께 했던 분이 주옥로 선생님입니다. 무교회주의자였죠. 퀘이커 교도였는데 이 주옥로 선생님이 함께 58년도에 충남 홍성 홍동면에 풀무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풀무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풀무학교는 고등학생들이 다 성경을 아침에 공부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교회주의자였던 주옥로 선생님이 기독교적 정신으로 이 협동조합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옥로 선생님과 이창갑 선생님 이 두 분의 공로로 학교 내에 소비조합 구판장을 개설하고 해방 후 그리고 해방 전 협동조합의 맥을 그 학교에서 만든 소비조합에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홍성풀무생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성풀무생협은 1970년대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50년대부터 정주군에 있었던 오산학교의 협동조합 정신을 이어받은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가장 역할을 했던 이창갑 선생님과 주옥로 선생님이 이 협동조합을 이끌어왔다. 물론 정주의 그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설립한 학교였습니다. 상업을 하고 도대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했을 때 이승훈 선생은 바로 학교 가르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과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만나서 이상촌을 건설하자 생각했던 겁니다. 이상촌 건설 그리고 협동조합 운동을 결합시킨 것이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오산학교였고 이 오산학교의 정신을 이창갑 선생님과 주옥로 선생님이 1958년도 풀무학교를 설립을 함으로써 홍동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시면 반드시 충남 홍성에 있는 홍동면에 방문을 하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주와 이 홍동 외에 한반도에는 협동조합이 없었느냐? 일제강점기 때 시작된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농촌의 협동조합의 모델 이전에 우리는 없었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약입니다. 향약은 유학의 정신으로 우리로 이해하면 성리학이죠. 성리학의 정신으로
자치적인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덕업상권, 예속상교, 과실상교, 환난상교, 그래서 어려울 때는 서로 돕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물론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리학을 주축으로 삼았던 조선은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양반 중심이 주축이었습니다. 그게 한계이긴 합니다만 이 한약이 그런 규례를 통해서 자치적인 규범으로 지역 자치를 움직여 왔습니다. 또 하나는 사창제도인데 이것은 재나 기근에 대비해서 향촌민에게 곡식을 증발에 비추겠다가 어려움이 되었을 때 민간에게 방출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방출하는 창구를 우리는 사창이라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었고, 우리는 지금은 개 하면 대단히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옛날에 이 개 조직은 평민들의 조직으로 조선 말부터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 조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의 민주적 활동들을 해왔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합해가지고 그 정치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조선 말의 개의 숫자는 약 2만 개 정도가 되었고 80만 명 정도의 조합원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 개와 유사하게 있는 게 동중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서는 동중이라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 동중은 뭐냐면 지역의 농민이 주축으로 하는 정치 조직 체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894년에 일어났던 동아혁명이 어떻게 정읍에서 고부에서 일어났던 그 자그마한 숫자가 갑자기 한 달에 1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동학의 조직으로는 불가했습니다. 동학의 조직도 있었지만 플러스 개념으로 동중이라고 하는 마을의 자치조직이 있었는데 이 마을의 자치조직이 함께 결합되면서 바꿔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읍에서 시작된 동학 농민군이 장성까지 내려갔다가 돌아 올라와서 전주를 함락하게 하죠. 이때 처음에 출발한 인원은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올라왔을 때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농민군이 늘어났는데, 이때 그 농민군의 대부분이 이 동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중은 뭘 하는 거였냐면 양반에게 땅을 빌려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해서 도지를 함께 내는, 그래서 농민을 함께 규율하는 제도로 만든 게 동중이었던 거죠. 이런 제도들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등장해 있었는데,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좋은 전통들을 말살당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협동조합은 사라지고 서구의 협동조합이 모든 것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협동조합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협동조합은 옛날의 협동조합이 아니고 우리 전통에 있었던 협동조합이 있었고 내재되어 있었고, 이 내재된 것을 우리가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물론 단절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협동조합을 배움으로써 다시 이 지역에 맞는, 한국 현대에 맞는, 이 상황에 맞는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목포에서 소비조합 운동이 일어났고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1907년도에 금융조합으로 시작했고, 그런데 이 금융조합은 조선 총독부가 간섭한 관제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농민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 또는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소비조합이 1920년대 목포 소비조합이었던 겁니다. 발기인은 23명이었습니다. 로치데일이 28명이었다라고 한다면 목포 소비조합은 23명이 발기인이 되어서 만들어냈고, 1932년도까지 보면은 통계적으로 3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유력가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액 출자자 중심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출자를 했어도 이득을 나누지 못했다라는 게 맹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용고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자금 비례 배당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출자금을 많이 냈던 사람이 이득을 많이 가져감으로써 결국 출자금을 적게 냈던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협동조합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출자금 배당이 아니라 이익 배당, 충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또한 무임승차제를 어떻게 줄임으로써 집중을 통해 가치와 이윤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축으로는 아까는 농촌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YMCA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운동이 있었습니다. 1925년도에 YMCA 농촌부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므로써 농업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도 이 YMCA가 한 곳이 존재합니다. 이 YMCA는 처음의 출발은 농민개혁이었습니다. 사회를 개혁하자. 물론 YM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 남성 중심의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되니까 크리스찬 결성체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정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 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촌부가 계몽, 농촌개혁, 소농지원, 그리고 자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강자의 약자 부조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익 분배 등으로 전환을 해봅시다. 그래서 농촌이 좀 바뀌어봅시다 라고 하는 운동을 YMCA가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32년 후 65개의 협동조합을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1937년 종교단체법을 만든 일제가 전체 YMCA 협동조합을 강제로 해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YMCA 협동조합은 맥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 후 1972년 빚도시 광주에서 YMCA가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운동을 시작합니다. 지역 YMCA 자발적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일교회가 또 지원을 하게 되죠.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은 원주에서 독일교회가 지원을 했던 것이고 YMCA에도 독일교회가 지원을 해서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86년까지 YMCA에 소속된 협동조합은 151개 조직이 됩니다. 88년에는 부천 YMCA가 소비자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해서 또다시 30여 개의 협동조합이 늘어나고 97년도 그 외환위기 시에도 대단한 활동을 했으나 YMCA의 그 밑에 주축이 흔들리면서 부천, 안양,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그 YMCA가 파산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농촌의 덴마크를 모델로 했던 운동, 그리고 YMCA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그리고 이상촌, 아까 말했던 남강과 조만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이상촌 건설, 이 세 가지로 형성되는데, 이상촌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중심으로 오산학교를 1907년도에 정주에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국권 회복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민족 정신을 각성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해서 운영하고 과수원, 병원, 약국, 목욕탕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상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일제에 의해서 남강이 투옥당하게 되고 두 번째 조만식 선생님이 그 오산학교 교장으로 오셔서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1920년도 물산 장려운동을 시작하고 이것은 간디의 스와데시 자치주의라고 하는 건데 스와데시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장려운동을 합니다. 조만식의 제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가 있고 함석헌 선생님, 이창갑 선생님 등이 계십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뭐 퀘이커거드로 유명하시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쓴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아까 오산학교의 소비조합의 활성화를 시켰던 바로 이창갑 선생님이 지도자로 배출되게 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평양소비조합이 설립되고 200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이상촌 건설을 주장했던 이 고당ing 선생님의 가장 중심 사업은 지도자 양성이었습니다. 농민을 지도할 지도자, 그리고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를 만들자.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 단결,
인적 단결, 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인적 자원과 지도자를 통해서 이상촌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상촌을 꿈꾸었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믿기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친 예수가 금일 오늘 조선에 왔다면 너희는 산업 방면에 노력해라 라는 말을 반드시 했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국권을 회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독립했을 경우에 중요한 것이 이 국권 회복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촌으로 돌아가서 피차 고향을 묻지 말고 인화 단결로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이분 이상촌을 꿈꾸었고 이 이상촌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고민했던 분이죠. 아까 이창갑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창갑 선생님의 호가 방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동에 가면 방막 박물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죠. 이 방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이창갑 선생님의 호를 써서 한 겁니다. 이 이창갑 선생님은 도쿄의 슬럼가에 가가지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빈민가에서 활동을 하면서 빈민운동으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 빈민운동을 가지고 농촌에 돌아와서 시작을 했던 분입니다. 1958년에 주홍로 선생님과 함께 홍동면으로 돌아와 풀무학교를 설립하고 69년 소비조합을 발족하고 풀무협동조합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당시 교직원과 학생 18명이 조합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정신을 가진 단 몇 사람이 요즘에 홍동 풀무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동조합 정신 그리고 욕구가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 협동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합원이 234명이 되었고 78년도에 234명의 조합원을 갖고 출자금은 640만 원, 총 자산은 2,4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성공이 되어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합원은 약 3,000명이 되고 자산은 200억 성장했습니다. 외환위기 때에도 신협이 도산했으나 다시 이것을 건전한 운영으로 유지하고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민주적 운영으로 절제된 재정을 운영해서 이 홍동의 풀무학교는 여전히 건재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풀무학교의 이상촌 건설의 사상,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될 문제들이고 YMCA의 협동조합 정신도 또다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농촌에서는 처음 선각자들이 농촌의 덴마크의 모델을 이식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농촌에 맞는 협동조합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제 진안협동조합연구소 또는 진안에 있는 모든 협동조합을 고민하는 분들이 농촌에 맞는 모델을 이곳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